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사마천 4개 역서서 중에서 진세가편 8부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 9부인데 진나라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당진의 진나라는 중국의 주나라 초기 때부터 춘추시대까지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약 한 600년가량 존재했는데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구분하는 그 기점이 기원전 401년 정도 되는데 바로 그 근간이 되는 나라가 진나라, 당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진의 진나라가 내부에 각각의 가문, 육경이라고 합니다. 이 육경의 세력이 강해지고 공우의, 그러니까 군주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진이라고도 표현하지만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렇게 세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내용이죠. 자, 오늘은 당진이 어떻게 해서 세 개의 삼진으로 갈라지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문공의 아들 양공, 그 다음에 양공의 아들 영공, 그 다음에 또 문공의 아들 성공, 이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문공의 증손자 여공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80년 여공이 막 즉위를 하고서 첫 번째로 한 일이 황하강을 사이에 두고 섬진의 진나라와 한 3년간에 걸쳐서 영토 싸움을 벌입니다. 섬진의 진나라는 항상 동쪽 중원 쪽으로 나오려고 하고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진이라는 나라를 거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당진과 협력도 했다가 싸움도 했다가 이런 관계를 가져왔던 거죠. 그렇지만 이 여공 3년째 당진이 섬진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섬진의 동쪽 진출을 짧지만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공이 집권하고 나서 5년 차에 당진의 대부 중에서 백종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질고 임금에게 아주 올바른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종이 여공을 찾아가서 친아들 중에서 극시 형제 3명의 세력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직언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이야기를 눈치챈 극시 삼형제, 극지, 극주, 극기가 백종을 모함을 합니다. 그러자 여공은 극시의 말을 듣고 충신이었던 백종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임금 여공은 진나라 백성들에게 점차 신뢰를 잃게 되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리더라, 지도자라고 하면은 민심을 얻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공은 그 반대로 당진의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공이 집권하고 6년 차입니다. 당진의 밑에 있는 정나라 있죠. 이 정나라는 그동안 수도 없이 진나라를 배신해서 초나라에 붙었다가 다시 당진 진나라로 편에 들었다가 이랬었죠. 근데 이 여공 6년에 결국 정나라가 또 당진을 배신하고 초나라 편에 듭니다. 그러니까 당진의 신하 중에서 난서가 정나라를 다시 우리 편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공이 직접 자기 군사를 이끌고 정나라로 들어갑니다. 이때 남쪽의 초나라는 정나라에 당진의 군사가 입성을 했다라는 말을 듣고 초나라도 역시 정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을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막 퍼집니다. 이때 당진 여공의 신하 중에서 법문자가 초나라의 국력이 워낙 강하니 그냥 우리 정나라에서 철수합시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극지가 나타나서 아니 무슨 소리냐, 초나라가 강하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피하려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국력을 가지고 나머지 다른 제국가들을 호령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초나라와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여공은 이때 극지의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초나라와 전투를 벌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바로 이 전투가 정나라의 도읍 언능에서 벌어진 진나라와 초나라 간의 전투, 언능 전투입니다. 싸움의 결과는 초나라 공왕이
눈에 화살을 맞고 한눈을 실명을 하게 돼서 사기가 떨어진 초나라가 일단 패배를 합니다. 근데 초나라 공왕의 숙부 자반 장군이 다시 초나라 패잔병들을 이끌어가지고 다시 반격에 나서겠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당진의 군사들이 이겨놓고도 두려워합니다. 자, 여기서 초나라의 공왕은 누구냐면 춘추패자 세 번째 초나라 장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초나라 장수 자반은 또 누구냐? 초나라 장왕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되는 꼴이죠. 근데 자반이 자기 밑에 장수가 술 연회를 펼쳐가지고 술을 퍼먹고 인사불성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공왕이 자반을 부른 겁니다. 이때 자반이 초나라 왕에게 가서 예의를 표하지 않고 아주 무례하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초나라 공왕이 자기 삼촌 장군 자반을 꾸지람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자반이 자격지심이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결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군사는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돼버렸죠. 그래서 결국 초나라는 당진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진의 여공이 초나라를 상대로 해서 어렵지 않게 승리를 했습니다. 여공은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제후국에 있어서 폐주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여공이 단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나라하고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돌아와가지고는 기존의 당진 내 여러 신하들, 대부들 전부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여러 첩들의 오라버니들을 등용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를 펼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극지와 아주 평소에 원한이 아주 깊었던 서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서동이 역시 첩의 오빠입니다. 이 사람을 낙하산 인사하듯이 특혜를 주고 새롭게 조정의 세력으로 등장시킵니다. 그 당시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 난서가 초나라와 싸울 때 자기가 어떤 계책을 냈었는데 극지가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극지 나름대로 어떤 전쟁의 방도를 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극지하고 난서가 서로 원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서가 초나라에 자기 사람을 몰래 보내서 극지를 모함하려는 말을 전달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난서라는 사람은 당진의 신하이면서 동시에 초나라에 가서 자기하고 정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이중 간첩의 노릇을 했던 거죠. 이때 초나라에서는 난서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번에 진나라 여공에게 극지를 험담을 하는 사자를 보내서 거짓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사신이 당진에 와서 여공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지난번에 언능 전투에서 사실 당신의 나라 극지가 우리 초나라를 정나라로 끌어들여가지고 당진과 우리 초나라가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가지고 당신 여공을 몰아내고 주나라의 천자의 나라에 머물고 있는 옛날 당신네 나라 양공의 그 후손 중에서 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를 불러들여가지고 군주로 옹립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했을 때 주변의 다른 제국들하고 동조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주변 다른 제국들이 발을 쑥 빼는 바람에 일이 성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초나라 사신으로부터 이와 같이 말을 들은 여공이 얼마나 극지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공이 그 말이 난서가 꾸민 이야기, 초나라와 난서가 서로 계략에 맞춰서 꾸민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극지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여공은 바보 같은 군주였다는 거죠. 들리는 대로 듣고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여공은 초나라에서 얻은 정보를 오히려 난서를 찾아가서 난서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사실 정작 이 일을 꾸민 사람은 난서였던 거죠. 근데 난서는 여공에게 미쳐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다는 듯이 내가 보기에도 극지가 그런 음모를 꾸밀 것도 같습니다. 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여공에게. 차라리 그러면 극지를 주나라 천자의 나라에 사절로 보내고 극지가 거기 가서 뭐 하는지 몰래 뒷조사를 해보기 바랍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난서의 이 말을 들은 여공이 말 그대로 극지를 주나라에 사절로 보냈습니다. 이때 난서는 자기 사람을 별도로 시켜가지고 주나라에 있는 공자 주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혹시라도 극지가 너를 만나자고 한다면 극지를 만나라 라고 전달을 합니다. 사실 극지는 난서의 이러한 계략을 전혀 모르고 주나라에 가서 옛날 진나라의 공자의 후손인 주를 만나고 돌아옵니다. 여공은 극지가 주나라에 가서 공자주와 만났다는 것을 보고받고 맞다. 난서의 말이 맞구나. 저 극지가 나를 배신하고 모반하려고 확실히 시도를 했었구나. 알았어. 내가 앞으로 기회를 봐서 저 극지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여공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 희첩들, 그 첩녀들을 데리고서 사냥을 나가서 술을 쭉 마시고 있는데 극지가 사냥터에서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여공에게 바치려고 막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환관 맹장이라는 사람이 극지가 잡은 멧돼지를 빼앗아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자 극지가 열이 받죠. 자기가 잡은 멧돼지를 훔쳐간 놈에 대해서 환관 맹장에게 화를 쏴가지고 맹장을 죽여버립니다. 이때 여공은 그 사건을 보고서 오히려 환관 맹장이 멧돼지를 잡았는데 그래서 여공에게 올리려고 했는데 극지가 환관을 죽여버리고 환관이 잡은 멧돼지를 빼앗은 걸로 거꾸로 착각을 해서 화를 냅니다. 아니 도대체 극지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나에게 바치려는 멧돼지로 빼앗아가 버리냐라는 말을 합니다. 오해를 한 거죠. 근데 평상시 이미 이 여공은 극지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극지가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극지 형제 3명을 모두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극지 형제들도 여공이 자기를 적대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자꾸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극기가 내가 죽게 된다면 여공 당신은 온전할 것 같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남깁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또, 그 극시 중에 또, 극지는 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이 아주 멋진 말 같아요. 신인은 군주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백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용기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 세 가지, 신이, 지혜, 용기,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잃는다면 누가 우리를 돕겠는가?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신이 있고 지 있고 용기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그걸 잃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한 겁니다. 자, 하지만 결국 이 여공은 자기 그 첩의 오빠 소동에게 병사 800명을 내주고서 야, 극시 저 삼형제 다 죽여버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사주받은 소동이 암살자를 시켜서 3극의 극시를 모두 살해해버립니다. 모두 극시가 죽어버린 거죠. 소동은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극시를 일단 몰아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난서와 중앙원을 몰아내야 될 그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공에게 난서와 중앙원도 이참에 없애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건의를 합니다. 근데 이때 여공이 뭐 마음이 좀 약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가 극시 3명도 다 죽여버렸는데 또 난서하고 중앙원까지 죽일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서동이 아닙니다. 저 난서와 중앙은 장차 군주 여공 당신을 반드시 해칠 거니까 지금 이참에 죽여야 되는 게 낫습니다. 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공은 끝끝내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난서를 불러가지고 미안하다. 역모를 꾀한 극시의 죄를 내가
얼마나 크게 다스렸니? 그러니 너희 난서와 중앙원도 나를 배반하지 말고 앞으로 잘 행해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두 사람을 살려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그 자리도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여공에게 불려와서 그런 소리를 들은 난서와 중앙원은 일단은 머리를 굽신굽신거리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반복하고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난 여공은 이제 서동, 자기 처남뻘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을 경의 위치에 올립니다. 아주 이제 지위를 더 높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공이 이번에는 자기의 측근의 집에, 장려씨라는 측근의 집에 놀러 갔는데 그 틈을 노려가지고 결국 신하였던 난서와 중앙원이 여공을 습격을 해서 체포를 하고 붙들어 두고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세력을 키워왔던 서동을 죽여버리고 또 주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공자 주를 맞아들여가지고 군주에 옹립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나라의 30대 군주가 되는 도공이 됩니다. 결국 여공은 자기 신하 난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의심을 했다가 결국은 당하게 된 겁니다. 도공은 당진의 문공의 아들 양공의 증손자입니다. 이 도공을 군주로 결정하고 나서 바로 난서와 중앙은 여공을 가둔 지 6일 만에 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수레 딱 한 대만 준비해가지고 치러버립니다. 자, 원래 군주가 죽으면 수레 7대의 규모로 장례를 치르는 것인데 한 대로 치렀다라고 한 것은 난서가 여공에 대해서 군주만도 못하다. 군주 대우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담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공이 진나라의 군주의 자리에 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진나라 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공의 증조 할아버지는 양공입니다.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는 문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여공과 도공 사이에는 서로 당질 사이입니다. 여공의 당질인 거죠, 도공이. 자, 난서가 여공을 살해하고 주나라에서 도공을 맞이했을 때 도공의 나이는 불과 14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공이 솔직히 말하면 주나라의 천자의 나라에 이주해서 살아가면서 설마 자기가 당진의 군주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군주의 자리에 오르고 나니 상당히 조심스럽다면서 대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잘 도와주시라라는 그런 취임 인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동안 하는 일이 없이 자리만 차지했었던 대신 7명을 다 물갈이해버리고 예전에 문공과 양공 때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했던 공신들이 있죠. 그 공신들의 후손들을 대거 영입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정나라를 제압하고 백벌진자를 쓰는 진나라까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근데 도공 3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하 중에서 기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공이 이 기해에게 당신의 후임자로 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기해가 자기와 그동안 원수지간이었던 해오라는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원수를 추천한 겁니다. 자기 후임으로. 근데 이 해오가 부임을 하기도 전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기해는 자기 아들 오를 추천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와 같이 원수를 추천했다가 자기의 아들을 추천한 기해의 행실을 보고 기해가 덕망 있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했다는 거죠. 자, 왜 그랬느냐? 기해가 호해를 천거한 것은 아첨을 통해서 원수지간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니었고 자기 아들 기오를 천거한 역시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숨기지 않고 천거를 했다라는 그런 이유를 대서 기해야말로 공평하고 파당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재를 추천할 때는 사적인 마음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아주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도공 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위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공의 동생 양간이 있는데 이 양간이 자기 형 빽을 믿고 군대의 질서를 아주 어지럽히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위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양간의 마차를 모는 마부를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양간은 차마 임금의 동생이니까 죽일 수는 없고 양간의 마차를 모는 마부를 대신해서 죽여버린 거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도공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위강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위강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다. 왜냐? 군대의 기강을 잡는 데 있어서는 위강의 행동이 아주 당당하고 정당한 그런 행동이다라고 간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도공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긍을 해서 위강을 발탁을 해가지고 그동안 당진의 그 나라 주변에 보면 융족, 적족이라고 해서 진나라를 자꾸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 위강에게 그들을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외교를 잘 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위강이 그러한 자리에 들어온 다음에 그 일을 함으로 있어서 나라가 좀 더 안정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도공이 위강이라는 인재를 잘 발탁을 해서 적절한 곳에 재활용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죠.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도공은 그만큼 사람 볼 줄 아는 그런 임금 축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을 사마천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육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도공 14년입니다. 섬진이 당진의 영토를 자꾸 넘어와서 공격해오자 도공이 진나라 내부에 있는 당진의 내부에 있는 육경들에게 명령을 해서 섬진을 토벌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경의 세력가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섬진의 영토를 공격을 해서 그 섬진 영토까지 일부 빼앗고 섬진의 그 동쪽 진출을 완전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육경이 진나라 내에서, 당진 내에서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발단이 되었던 거죠. 자, 육경이라고 하면 대대로 경이라는 그 지위를 계승한 유력한 귀족 가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범씨, 그 다음에 중앙씨, 지씨, 한씨, 위씨, 조씨 이렇게 6개 성씨입니다. 도공이 이 육경을 최초로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반면에는 육경이 이제 뭔가 자기들의 자리를 굳히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된 겁니다. 도공은 이때 육경을 이용한 게 어떻게 보면 실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도공이 제위해서 15년이 지나자 도공은 마침내 죽고 그의 아들인 표가 후계를 이어서 평공에 오릅니다. 자, 이 진나라 평공이 좀 문제가 되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진나라 평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공이 제위에 올랐던 그 원년에 이번에는 동쪽에 있는 제나라 영공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나라 군대는 물러나게 되는 거죠. 제나라 신하 중에 안영이 자기 군주가 비겁하게 물러나 버리니까 군주께서 왜 이렇게 비겁하십니까? 차라리 당진과 휴전을 협정하고 싸움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진나라가 워낙 강성하니까 제나라 도읍까지 임치까지 쫓아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나라는 어쩔 수 없이 성 안에 갇혀가지고 성만 지켜내면서 버티기 장기전을 펼칩니다. 결국 진나라는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다시 철군을 해서 돌아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평공 때 그동안 당진은 섬진과 싸우느라고 뭐 여러 차례 밑에 적나라, 초나라하고 싸웠지만 이제 평공 때부터는 제나라하고도 싸움을 갖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나라 당진의 난영이라는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제나라로 도망을 쳤어요. 사실 그 죄가 뭐 오인된 죄인데 일단은 몸을 피해서 제나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더 지나서 난영이 제나라 장공과 이제 짜고서 다시 당진의 진나라 고국으로 잠입해 들어와서 반란을 시도합니다.
이때 제나라 군주는 장공이었습니다. 장공은 제나라 군사를 이끌고 당진을 치기 위해서 태행산 근처까지 딱 와서 대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난영은 반란군을 규합을 해서 진나라 수도 강성을 공격을 합니다. 자, 이때 강성 안에 있는 위씨들이 난영과 서로 내응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강성을 공격하니까 성 안에 있었던 평공이 겁세 질려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해버리고 말려고 합니다. 그때 이 일을 본 신하 범한자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평공을 뜯어 발리면서 내가 군사를 이끌고 저 난영을 무찌르겠다. 자결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난영의 무리를 공격을 해서 난영을 고국으로 다시 퇴각시켜버립니다. 자, 근데 고국으로 돌아온 난영은 고국의 백성들이 난영이 배반을 해가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난영을 잡고 그 난영의 일가족들을 모두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난영의 그 씨족들은 다 몰살당한 거죠. 자, 난영은 원래 난서의 손자였다고 합니다. 난영의 그 모반이 실패를 하자 함께 짜고 쳤던 제나라 장공이 진나라를 공격을 못하죠. 그러니까 다시 군대를 돌려서 제나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춘추시대 때 위나라 땅이었는데 이 시점에는 당진의 땅이었는 모양입니다. 조가라는 땅. 그 조가의 성을 공격을 해서 빼앗고 아주 만진창이 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제나라 장공이 했냐면 그 이전에 당진의 군사가 제나라 수도 임치까지 와서 아주 치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안갚음으로 조가 지역에 있는 성을 작살을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나라와 당진과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평공 10년입니다. 기원전 548년입니다. 이번에는 이 제나라의 최저라는 신하가 자기 부인과 바람을 핀 제나라의 군주 장공을 살해해버립니다. 최저가 자기 군주를 살해해버린 겁니다. 열받았죠. 자, 그런데 그거를 빈미로 해서 또 당진에서는 어떻게 신하가 군주를 죽일 수 있느냐라는 빌미를 대가지고 제나라에 혹시라도 내란이 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평정한다는 핑계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제나라에 쳐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제나라를 한번 또 쑥 달군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 싸움은 제나라 장공이 조가를 공격을 했잖아요. 옛날 임치성 보복한다 해가지고 조가를 막 공격을 해서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진에서 조가를 공격해서 함락시켰던 일에 대한 보복으로서 당진이 제나라를 또 공격을 한 겁니다. 사실 핑계는 뭐 최저가 군주를 주겠다는 이유를 댔지만, 자, 이처럼 제나라와 진나라는 서로에게 안갚음을 해대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어 나간 거죠. 자, 평공이 군주에 오른 지 14년 차, 기원전 544년입니다. 이번에는 동남쪽에 있는 오나라의 공자, 연릉계자가 오나라의 사절의 임무를 띠고 당진을 찾아와서 방문을 합니다. 자, 이때 연릉계자는 당진의 육경 대부 중에서 조문자, 그 다음에 한선자, 위헌자 이 세 사람과 교본을 나누고 다시 자기 오나라로 돌아갈 때가 되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장차 이 당진의 국가 권력은 그대들 삼가, 세 명의 집안, 그러니까 조씨, 한씨, 위씨에게 넘어가고 말 것 같습니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자, 말이 시가 된다고 훗날에 이 오나라에서 온 연릉계자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당진이 붕괴하고 삼진, 한위조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연릉계자는 그 이전에 이거를 예견을 했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릉계자가 그만큼 미래의 훗날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진의 평공 19년입니다. 기원전 539년입니다. 이번에는 제나라의 신하였던 안영이 제나라의 사절로서 당진을 방문합니다. 근데 이 당시 당진의 신하였던 숙향과 안영이 서로 친한 교분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진의 신하였던 숙향이 안영에게 당진의 국내 정황에 대해서 아주 걱정스러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만간 우리 당진은 망할 것 같습니다. 군주가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매기고 또 쓸데없이 높은 누대,
깊은 연문 만들면서 쓸데없는 토목공사를 크게 벌이고 있으니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모든 이 당진의 정사는 조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사대부들, 사인들이 자기들 손아귀에 쥐락펴락하니 당진의 정권이 머지않아 끝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숙향의 말을 들은 안영도 당진의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진이 망국의 기운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와서 웬만한 이 현자들은 그 느낌으로서도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이 당진 말고도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라가 망하거나 지도자가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은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세금을 아주 과하게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백성들을 위한 일을 보다는 자기가 보여주기 위한 것, 대대적인 어떤 보여주기식 공사, 토목공사 뭐 이런 거를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주에 들면 그 기운이 나타난다.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현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평공 22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은 평공이 제위한 지 이제 제나라하고도 싸웠지만 이제 연나라하고도 싸우게 됩니다. 자, 연나라를 정벌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보통 정벌하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내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내가 강하지는 않은데 상대가 내가 약해 보이니까 자꾸 찝쩍거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정벌하는 겁니다. 이때 당진이 연나라를 정벌하는 과정은 그 두 번째 후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진나라, 당진은 연나라의 세력 강화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평공 26년 내에 공권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공은 20년 동안은 집권하고 기원전 532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평공 집권 기간 동안 군주의 권한이 아주 약해졌죠. 그리고 육경의 세력이 아주 강성해졌습니다. 근데 이 평공의 아들 소공이 즉위를 했지만 소공 역시도 불과 6년 집권하고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소공의 아들 경공이 다시 제위에 오릅니다. 자, 경공이 제위한 지 6년. 이번에는 천자의 나라 주나라에서 왕의 자리를 놓고 왕자들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보통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천자의 의사결정권은 보통 당진의 군주가 행했습니다. 근데 이번 일만큼은 당진 내 육경들이 나서가지고 주나라, 천자의 나라 내란을 평정해버리고 천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당진의 군주의 권한이 그만큼 약해졌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웃나라 노나라에서 노나라 군주 소공이 노나라의 대부 개평자에게 쫓겨나 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 노나라 옆에 있는 위나라, 춘추시대 때 위나라입니다. 그 위나라하고 또 송나라가 당진까지 찾아와서 당진의 군주에게 노나라 소공을 좀 기지를 해줘서 다시 제위 자리를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죠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노나라 소공을 쫓아냈던 개평자 대부가 그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개평자가 당진의 범원자를 찾아와가지고 뇌물을 주고 당진의 군주 경공이 노나라 소공을 복권시키는데 그거를 좀 막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뇌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당진의 신하였던 범원자가 개평자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소공이 복귀하는데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 노나라의 소공은 복권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거죠. 자, 이 노나라 이야기는 제가 노주공세가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당진 공실의 종실 집안 사람들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기의 손자, 그 다음에 숙향이라는 그 안영을 만들었던 신하이죠. 이 숙향의 아들이 군주 경공 앞에서 막 싸우고 비방하고 나래를 핍니다. 그러니까 경공은 뭐 어떻게 말리질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육경들이 그 싸움을 핑계로 해서 공실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라는 빌미를 대서 법을 어겼으니 죄목을 씌워가지고 그 종족들을 모조리 주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봉지도 빼앗아서 오히려 자기 자식들에게 탁 나눠줘 버립니다. 자, 이처럼 당진의 공실은 이미 이제 육경들한테 이제 막 휘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육경의 권력이 더욱더 강해졌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육경, 결국 진나라의 6대 세경가인데 이 가문이 뭐냐면 일단 범씨, 중앙씨, 지씨, 한씨, 위씨, 조씨 이렇게 6개의 성씨죠. 경공이 제위한 지 14년째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정공이 이번에 군주에 오릅니다. 정공이 군주에 오르고 11년차 501년입니다. 기원전. 노나라에서 이번에는 양호가 당진의 진나라로 도망쳐 오니까 당진의 조간자가 양호를 자기 시객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정공이 12년 집권한 기원전 500년 때 우리가 잘 아는 공자가 노나라에서 노나라 재상이 되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당진의 정공을 두고 육경 이 세력들 간의 경쟁과 다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진 정공 15년 차, 기원전 497년입니다. 조왕, 조간자가 한단에 있는 대부 조에게 맡겨뒀던 옛날 춘추시대 때 위나라에서 넘겨받은 500가구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조양의 본거지인 진양으로 이주시켜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단의 조가 자기 인구를 빼가는 것 같으니까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양이 안 되겠다. 저 조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때 이 조는 오히려 중앙엔, 그 다음에 범길석 이 두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우리 셋이 같이 저 조왕을 공격합시다 하고 오히려 반기를 듭니다. 그때 조왕은 자기 봉지로 달아납니다. 그래서 진양으로 들어가서 이제 농성을 하죠. 근데 당진의 이 군주였던 정공이 조왕이 왜 쓸데없이 내분을 일으키느냐 하면서 공실의 군사를 동원해서 조왕에 있는 그 진양 지역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술력, 한불신, 위치 이 세 사람이 평소에 범씨, 중앙씨하고 또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가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연합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범씨와 중앙씨를 공격을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범씨와 중앙씨가 반란을 시도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끼리 싸우자. 그래서 이번에는 당진의 군주 정공이 범씨와 중앙씨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범씨와 중앙씨는 조가로 몸을 피해서 달아납니다. 그래서 그곳 조가라는 지역을 근거지로 삼고 이제 거기서 버티기를 시작한 거죠. 자, 시간이 지나서 한불신, 한씨, 그 다음에 위치, 이 위씨, 이 두 가문이 조왕을 구출해주기 위해서 정공에게 조왕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죠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 정공이 조왕의 죄를 용서해주고 조왕의 직위를 모두 회복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위조가 이제 한 통속 같은 힘을 합하게 되었던 거죠. 범씨, 중앙씨를 내몰아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육경 중에서 두 개 성씨, 범씨와 중앙씨가 이제 약해졌고 조씨, 한씨, 위씨가 조금 강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공이 지휘한 지 22년, 기원전 490년입니다. 이번에 당진의 군사들이 범씨하고 중앙씨가 머물고 있던 조가를 공격을 해서 범씨, 중앙씨는 완전히 내쫓아 버리자 이 범씨, 중앙씨는 전부 다 제 나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진의 육경 대부 중에서 범씨, 중앙씨 두 가계는 완전히 쇠퇴해 버렸고 조씨, 한씨, 위씨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정공이 제위한 지 30년, 기원전 482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공과 동남쪽의 오나라 왕 부차가 황지라는 지역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회맹을 열고 누가 맹주의 자리를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자, 그때 조왕이 정공과 함께 수행을 했는데 그 맹주의 자리가 결국은 오왕 부차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진은 이제 쇠퇴해지는 거고 오나라가 새롭게 이제 부상하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춘추 패자 중에서 오나라 부차가 들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시점인 겁니다. 정공 31년, 기원전 481년입니다. 이번에 동쪽의 제나라에서는 전상이라는 그 신하가 제나라 군주인 간공을 시해버리고 간공의 동생을 군주로 세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나라의 평공입니다. 자, 이제 이 제나라도 강태공 후손 강씨의 권력에서
전씨의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군주를 시해한 전상의 조상도 위로 쭉 올라가 보면 당진의 대부 출신입니다. 이와 같이 각각 제국들마다 대부들 내지는 그 신하들이 이제 반역 군주를 시해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슬슬 전국 시대의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당진의 정공이 33년간 주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노나라에서 결국 기원전 478년이 되겠죠. 유가의 대표적인 성인 공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74년 정공이 결국은 37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후에 죽자 그의 아들 출공이 그 뒤를 잇습니다. 출공도 17년 제위한 기원전 457년입니다. 당진의 육경 중에 지백, 그 다음에 조, 나, 한, 위 이 세 집안이 범씨와 중행씨가 갖고 있었던 그 땅들을 모두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군주인 출공이 기분이 나빠졌죠. 왜? 이 육경들이, 이제 사경이죠. 사경이 자기들 멋대로 땅을 막 나눠 가지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경들의 세력을 좀 눌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웃나라, 제나라와 노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 그러니까 지백, 조씨, 한씨, 위씨를 이 사경을 토벌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사경도 이미 알고 있어서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오히려 출공을 공격을 합니다. 결국 출공은 그 전투에서 패배를 했고 당진에서 쫓겨나서 제나라로 도망치다가 결국 도중에 죽고 맙니다. 자, 이제 사경 대부 중에서 가장 강했던 지백이 평소 자기가 잘 알고 지내던 옛날에 당진 소공의 증손자 교를 군주로 세웁니다. 이 사람이 당진의 애공이 됩니다. 근데 이 애공의 할아버지는 대자옹이고 소공의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자가 아들을 낳아서 기를 낳았는데 이 기라는 사람이 평소에 이 지백과 아주 친하게 지냈었는데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백은 평소에 당진을 내가 병 앞에서 말아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감히 실행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 기가 죽어버리니까 그의 아들 교를 다시 군주의 자리에 세워서 당진의 군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당진의 국정을 모두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 손 안에 다 쥐어주게 된 그런 시점이 된 거죠. 이런 일 때문에 애공은 지백이 전횡을 막 펼쳐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지백이 이제는 범씨하고 중앙씨가 갖고 있었던 땅까지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경의 대부들 중에서 지백의 지시가 가장 세력이 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애공이 군주에 오른 지 4년차, 기원전 453년입니다. 조양자, 조씨, 그 다음에 한강자, 한씨, 그 다음에 위환자, 위씨, 이 삼가가 서로 힘을 합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지백을 셋이 합심해서 공격을 해서 지씨 종족들을 다 내쫓아버리자 하고 공격을 해서 지씨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지씨가 갖고 있었던 그 땅을 또 나눠서 세계 삼가가 나누어 가져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위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 과정인 거죠. 그래서 지백은 이제 물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성씨는 세 성씨, 한씨, 위씨, 조씨입니다. 근데 당진의 애공이 8년차 되던 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유공이 제위에 또 오릅니다. 당시 궁실의 세력이 너무 악화됐고 군주가 오히려 이 삼경들 한씨, 위씨, 조씨의 수장들을 찾아가면서 오히려 조례를 드리게 되는 하극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말이 됩니까? 군주 임금이 자기 신하들을 찾아가서 조례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당진의 군주 유공은 이제 딱 고곡이라는 땅,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수도성이었던 강주성 딱 두 곳만 다스릴 뿐이었고 나머지 그 넓은 땅들은 다 삼경 대부가 다 나눠서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유공이 군주가 된 지 15년, 기원전 423년입니다. 위나라의 위문우가 위시 종족들의 수장 자리를 이어받아가지고 위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안읍이라는 지역에 위나라 도읍을 세웁니다. 당진의 유공 18년, 기원전 420년입니다. 권력이고 뭐고 다 잃어버린 이 핫바지 유공이
어디 뭐 나란 일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부녀자를 간통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강성 밖으로 나갔다가 강도를 만나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그냥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세력이 가장 강했던 위문우가 그 즉시 군사를 당진에 보내가지고 혹시라도 내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내란을 진압해버리고 유공의 아들 지를 당진의 새로운 군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열공이 되겠습니다. 명맥상의 군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근데 그 열공도 19년이 지난 기원전 401년에 천자의 나라 주나라에서 위열왕이라는 왕이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이 삼경 대부들의 수장들에게 제후로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 삼진이 이제 처음으로 떳떳하게 나라의 위치로 부상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이 세 나라가 제국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삼진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자, 이 시점이 기원전 401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춘추시대, 그 다음에 그 이후를 전국시대 이렇게 분리를 하는 기준 연도가 되었던 거죠. 그간에는 아까 그 지백이 땅을 잃고 물러나간 그 해, 그러니까 기원전 453년을 전국시대의 시작점이다라는 경우도 있지만 뭐 문서상으로 보자면 주나라 천자가 임명한 기원전 401년부터 전국시대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당진의 군인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계속 이어지면서 열공이 제위한 지 27년, 기원전 353년 열공이 죽고 그 아들 또 효공이 그 뒤를 이어갑니다. 근데 이 효공이 군주가 된 지 9년, 기원전 384년입니다. 이때는 위나라 위문우의 아들 위무가 즉위하자마자 이번에 조나라 한단을 습격을 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사실 승리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시점에는 이제 삼진 간의 이제 싸움도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나라와 조나라의 싸움이 벌어졌던 겁니다. 효공 17년, 기원전 376년입니다. 결국 이 효공도 죽고 그 아들인 구주라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전공이 됩니다. 근데 이 전공도 제위한 지 2년 뒤, 기원전 374년 위나라 무후, 한나라 해우, 그 다음에 조나라 경우가 당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영토마저 다 나눠가지고 3분에 나눠가집니다. 그래서 정공, 마지막 당진의 군주죠. 이 정공은 평민이 되어서 당진의 종묘사직이 다 끊어지고 제자도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당진은 완전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마천 태사공은 진세가 마지막에 통치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진문공은 중국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현명한 군주였다. 진문공은 나라 밖으로 망명해서 19년 동안 아주 극도로 공공한 망명 생활을 한 끝에 자기 나라로 귀국을 해서 당진의 군주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농공 행사를 하면서 망명 시절에 자기 허벅지 살을 떼어 끼니를 만들어준 계자추를 잊은 그 잘못은 저질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공이 교만하다라고 아주 사치스러운 군주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문공의 손자 포악해진 진나라 영공은 피살되었고 그 뒤를 이은 성공과 경공은 매우 엄격하고 아주 강한 모습으로 군주의 권위를 다시 되살려내려고 노력을 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여공은 다시 가혹한 폭정을 펼쳤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경들의 반란 이런 것들 때문에 도공 이후에는 당진국의 공실의 영향력은 쇠약해졌고 결국 권력은 공실에서 육경 대부에게 넘어가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자기의 신하 내지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원래부터 쉽지는 않은 일이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자, 사마천은 한 나라의 지도자, 리더가 되어서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중국의 고대 춘추 시대에도 존재했었던 당진국의 역사를 시대별로 쭉 이어가면서 군주의 통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진 진세가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마치겠는데요. 그동안 총 9편에 걸쳐서
진세가 당진이라는 중국 고대 국가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